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바다 이야기 아니고요. 이 바다, 진짜 바다입니다. 우리 바다는 로망이기도 하고요. 미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나오고 우리 백경이라는 이 고려와 관련된 또 멋진 소설에도 나오는 바다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이 바다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다를 데이터로 읽어서 기술로 예측하는 회사 대표를 오늘 우리가 발굴을 해서 찾아뵙습니다. 특히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의 길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번 CES 2026에서도 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맵C, 맵 지도, C 바다라는 회사의 맵C의 대표인 우리 조홍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조 대표님은 그 이 맵C 바다의 지도 이런 걸 만드는 거를 근데 원래는 뭘 하셨어요? 원래 저는 한 16년 동안 선원 그리고 선장으로 바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마도로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 바다에 가시면은 야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고 정말 바다가 무섭다 이럴 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네, 그 적도 부근을 항해할 때 적도 부근. 네, 바다가 순간 막 거울 같은 그런 잔잔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라던가 파도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냥 거울을 헤치고 가는 그런 느낌? 네. 네, 본선에 그냥 파도만 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 갔을 때 아주 고요한 바다. 네, 네. 네, 네, 그런 평화로운 순간도 있는 반면에 네. 제가 이제 항해하면서 태풍도 몇 번 만났었는데 네네네. 한 번은 큰 파도가 그 배 위를 그대로 덮쳐가지고 네.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이 다 파손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때는 한 3박 4일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막 집채만한 파도가 네네. 막 이 배를 덮치고 이러는 거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막 파도가 엄청 높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예전 선원이나 선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대자연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위압감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사님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자, 대표님. 그 대표님의 이 회사를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데이터로 읽어낸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하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게? 네. 일단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네.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선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다가 되게 위험하고 그 작은 선택이 작은 판단이 큰 결과로 돌아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육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바다에 접목하면 좀 더 선장이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통신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뭔가 데이터의 단절 같은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절실히 느껴왔고요. 예. 그런 기술들이 좀 접목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김지수 대표님께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기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책상에 앉아서 뭐 데이터를 사온다, 수집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실제 선박에 올라가서 데이터 수집 장치를 달던가 뭐 전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곳에 가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두고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에 활용 가능한 뭐 선박의 식별 데이터라던가 항해 데이터, 기상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 항해 데이터라든지 뭐 기상, 특히 날씨 이런 맞습니다.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거네요. 네. 근데 데이터를 어디서 모아요?
그러니까 선박이 이제 자기 위치라든가 자기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식별 장치가 있는데 네. 그런 데이터들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솔루션에 필요한 기능으로 아, 그게 오픈 만들고 소스예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네, 그 테슬라의 자동차가 막 다니면 데이터를 모아오듯이 전 세계 한 30만 대 40만 배가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모아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아와서 거기에 뭐 기상 데이터나 뭐 운항 데이터나 각종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실시간 관제 또는 의사결정 판단 지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맵시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뭐 해양 산업을 어떻게 바꿔요?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선박이랑 해양에 아주 수도 없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냥 무질서한 가치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점을 착안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기술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선박이나 현장에서 판단 가능한 정보의 형태로 바꿉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경험과 감으로 운항을 했다거나 해양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와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결정 구조나 의사결정을 바꾸는 게 저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변화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다른 회사는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모으는 데가 없었어요? 네,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에 그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육상에서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해양에서 만들었다. 네.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면은 일종의 자율주행 선박 이런 게 가능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뭐 자율운항 통합사업담들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저희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모으려면 해양수산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선박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사람들이 뭐 서로 안전을 위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건 어떻게 해양수산목으로 얘기가 잘 돼요? 실제로 그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상선 데이터거든요. 상선 데이터. 네. 해양수산부는 좀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선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인데. 어선 데이터. 네.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가 뭐 협력한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해양 사고라든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께서는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기 좋은 데이터가 서로 결합돼서 어선 데이터도 주고 상선 데이터가 서로 결합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인류사의 이 지중해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우리가 희망봉을 돌아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또 세상을 제패했는데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면 인류사의 최초의 항로인데 왜 이런 항로를 맵시는 이 북극 항로를 먼저 이거를 디지털화에 집중한 이유가 뭐예요?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영진이 다 항해사 선장이어서 약간은 모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가장 어려운 항로를 가장 먼저 디지털화 해야지만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북극이라고 하면 유빙 같은 기상 정보도 중요하고 극궤도기 때문에 위성 통신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규제 대응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용되는 곳입니다. 저기 뭐 얼음이 떠내려온다, 거대한 얼음이 빙하가 떠내려온다든지. 네. 너무 추워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하는 기술이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좀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데서의 어떤 그 결과물을 내면 네, 그 솔루션은 다른 바다에서 훨씬 편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회사의 전략이네,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작년에 한 200척 정도가 북극항로를 실제로 운항을 했는데요. 네. 어떤 선박이 어떤 시기에 어떠한 항로를 사용했는지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항로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형태를 저희가 거의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실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체계 같은 것들을 좀 차분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그 아까 좀 전에 200여 척이 북극 항로를 다녀왔는데 그 데이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항로 데이터나 위성 정보를 가지고도 그 배들이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얻은 데이터하고 이 맵시가 얻는 데이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업체들이 단순히 화면에 데이터만 보여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판단은 다시 또 사람이나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상은 기상 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회사가 서비스를 해주고, 뭐 통신은 통신, 네. 뭐 항로는 항로, 네. 이게 따로 서비스를 네. 네. 해왔던 모양이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 묶어가지고 이제 AI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판단해 간다 이런 얘기네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그 토탈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네.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네. 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선박 디지털이라는 말을 저도 이제 처음 듣는데 아직 그 좀 처음 듣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맵시를 도입한 선사나 선박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사용했다면 어떤 효과들이 있던가요? 네. 실제로 국내 한 50여 개의 선사, 해외 선사도 여러 선사에서 저희 제품들을 써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두 선사로부터 굉장히 행복한 피드백이 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선사는 맵시가 이제 커피 같은 솔루션이 됐다. 라고 맵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 같은 솔루션이다.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네. 네. 아주 일상에 그리고 선박 운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솔루션이다. 라는 평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사고가 한 건도 안 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저희 솔루션 때문에 사고가 뭐 100% 안 났다라고는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선사의 임직원이라던가 선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셨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분명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도로스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옛날에 그 항해사 선장을 하실 때 하고 우리 맵시의 결국 프로그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프로그램과 이제 약간의 시스템일 텐데, 네. 그럼 그거를 쓰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선장의 하루 이렇게 되면은 좀 쉽게 이 시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면 좀 과거에는 선장이라던가 그 선박을 담당하는 운항 감독이 그 본인의 감각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와 예측을 기반한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 사고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뭐 불필요한 이로라던가 소모 같은 게 줄어서 사고 가능성 자체가 되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 위대한 선장은 태풍이 들고 폭풍이 쏟아질 때 위대한 선장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와 솔루션과 AI로 무장한 이게 결국은 위험을 헤쳐나간다 이런 얘기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육상과의 소통 그리고 연결성 같은 것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옆으로 세서 이게 결국은 이게 잘 작동하려면 통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야 통신 실시간으로 이제 위성이나 주고받으면서 해나갈. 그러면 이 스타링크 그 원웹이 있고 그죠? 아마존이 있고 스타링크가 있고 이런 저궤도 위성하고 훨씬 더 협력이 많아지게 되나요? 아니면 통신 기존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네, 기존에 이제 선박 통신이라고 하면 그냥 그 통신용 위성 단말기를 선박에 부착하고 네. 그 해상 통신용 위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였거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또 네. 데이터의 전송량이라든가 볼륨도 작아가지고 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먼 바다에 나갔을 때 가족이랑 연락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 주시는 그런 위성 기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 선박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있는 큰 부자들의 꿈이 그러더라고요. 그 요트를 타고 나가가지고 미식 축구 경기를 끊기지 않고 그 움직이는 그 배 위에서 네, 바다 네. 위에서 보는 게 미국 부자들의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승선이라는 것을 약간 선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육상과의 단절감, 네. 가족과의 떨어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전화도 안 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조금 그렇지만 뭐 게임도 돌아가고 뭐 동영상도 편하게 시청하고 아하.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한다라고 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느낍니다. 근데 맵시가 그 또 하나 장점을 보였던 거는 마치 그 우리가 프랑스 회사나 이제 세계적으로 쓰게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마치 살아있는 현실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이 선박의 안전, 비용, 실험 비용 이런 걸 줄인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 트윈 이 선박 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육상과 선박 그리고 해상을 동시에 보는 시야라고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선박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박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나 이벤트들을 육상에서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거죠. 네. 불필요한 전달이나 왜곡 없이. 음,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육상에서 더 많은 소스로 판단하게 되고 네. 그 판단 자체가 다시 선박으로 전송돼 가지고 선박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그런 실시간 연결 구조를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조금 다른 개념이네,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해상에서 일어나는 배하고 이거를 육상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네, 맞습니다. 저기 뭐냐면 지금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태풍이 오고 있다. 미리 이제 네. 육상에서는 감지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서로 주고받아서 네. 판단한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북극 항로는 이제 인류사의 새로운 항로이긴 한데 여긴 환경 이슈도 많을 거고 여기도 뭔가 표준화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수많은 항로 중에 그러니까 최적의 항로라든지 가장 안전한 항로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찾아내겠네요. 그죠? 네. 그 최적 항로라는 문제가 최근에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항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단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 등급과 같은 환경에 대한 규제 문제도 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선사들은 연료 소모량을 수기로 계산한다던가 아하. 탄소 배출량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엑셀로 좀 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관리 체계가 좀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제 규제, ETS 같은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데 네네.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 네. 서서히 뭐냐면 세계 세계 이제 항해 기구에서 우리 CO2 배출량 이것도 서서히 감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연료 소모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좀 고려를 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런 항로를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선사들에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리라던가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역할입니다. 하나는 선진 기술이면서도 CO2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맵시가 CES 2025년, 2026년에 또 한 번의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 맵시의 강점이다, 장점이다라고 뭐를 평가를 받은 건가요? 네.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예. 거의 뭐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 예. 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물론이고 실제 저희의 기술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해양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더 이상 뭐 비전 또는 슬로건이 아니라 저희 제품을 이제 선사나 선박에서 씀으로써 그 결과가 안전이랑 비용이랑 환경까지 이어지니까 네, 그런 이제 현실화한 것, 산업 현장에서 증명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포인트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 해양에 대해서 바다라는 것도 좀 새롭기도 할 거고 네. 해양에 결국 AI를 붙여가지고 안전, 비용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 실제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게 배 하나당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 저희가 딱 표준 그 사용료는 배 한 척에 거의 100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네. 네네네. 소프트웨어니까 소위 네, 구독료입니다. 구독료네.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테슬라의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CES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보통 한국 기업이면 그 한국관 또는 부산관으로 부스를 차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특이하게 그 프랑스 파빌리온 유럽관의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인 선사가 있는데 그 선사로부터 우리 여기 파빌리온의 부스를 차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선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계적인 선사는 머스크가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CMA, CGM이라는 CMA, 네, 예. 선박 척수가 거의 한 700척 가까이 있습니다. 아, 700척. 네, 이건 프랑스 회사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배가 30만 대에서 40만 대가 있는데 하나당 구독으로 100불 정도를 하게 되면 이거 뭐 큰 부담 없이 자꾸 쓰다 보면 결국은 전 네. 세계 배 데이터가 또 더 들어오겠네요.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와 동시에 그 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처음엔 100불 받다가 나중에 200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독일과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게 통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다 항해사 선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거의 가봤거든요. 예.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운 산업이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라가 달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비용, 환경 그리고 데이터 단절 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풀자라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뭐 똑같은 비즈니스 언어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플랫폼 자체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통했기 때문에 CS에서도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 각기 제공되는 안전, 그다음에 비용, 환경, 데이터 이렇게 분절됐던 거를 하나로 모아서 결국 이제 선박 플랫폼 기업화 되는 거네, 그죠?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선박 플랫폼이 되면 이제 한 뭐 전 세계 20만 그 배가 사용하게 되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겠네요. 네,
꼭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맵시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커피 없이는 못 사는 분이 많듯이. 네. 그럼 맵시의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운항 관리, 뭐 비용 관리, 안전 관리들이 좀 따로 관리된 것들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 선박이 좀 더 이상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좀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냥 그 산업 자산, 정보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을 하면 그 자체가 그 거대한 피지컬 AI가 될 거고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분명히 글로벌 표준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 표준화되는 과정 프로세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상태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다마다 다 상태가 다르고 바다를 만난 사람, 회사마다 판단이 다 틀리고 데이터를 적용하는 기준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과 다름에서 사실 그 상당한 이제 좀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랑 위험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안전한 데이터 위에서 운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가 그리는 디지털 운영 표준입니다. 똑같은 바다라도 인도양이 다르고 태평양이 다르고 지중해가 다르고 우리 그 남해안이 다르고 다 다르겠네, 그죠? 네.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많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정교해지겠네요.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AI가 학습되는 것처럼 같은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할 때 앞으로 배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배의 척수 자체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선박의 성능이라던가 사용되는 연료, 뭐 엔진의 사양 이런 것들은 친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 회사 본사는 어디 있어요? 저희는 해운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해운대. 네. 바다에 있네요. 네. 그 요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해운 선사도 SK 등 부산으로 가게 되고 특히 HMM 같은 게 부산으로 가면은 엄청 도움이 되겠네, 그죠? 네. 사실 저도 그 해운업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업이 옮겨서 확실한 클러스터링을 한다라는 것에 좀 의견을 보태고 싶지만 HMM이 서울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에 뭐 동참을 하겠지만 HMM을 뭐 강제로 옮게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죠. 네. 강제로 옮길 수도 없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강제로 맞는 옮길 수도 말씀입니다. 없죠. 네. 그리고 또 그 HMM이라는 회사의 특성 자체가 그 컨테이너 선을 전 세계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류를 다 수집한다거나 보낸다고 할 때는 서울이라는 자리가 좀 더 뭐 물류를 운영하기에는 더 맞다라고 생각도 사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조금 이제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업을 하거나 너무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이 아마 좀 더 많을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마이애미나 거기 가보니까 전 세계 그 크루즈의 한 60%를 하는 게 그 유대인 무슨 회사던데. 네. 어마어마한 거의 거대한 아파트 도시 같더라고 이 크루즈라는 게.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크루즈나 이런 데는 더군다나 객실 손님이라든지 이쪽 호텔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존 선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을 가지게 되겠네요. 네. 그럼 부가가치도 많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맵시 내비게이션이라고 있는데 네. 그가 이제 딱 자기 휴대폰이랑 이렇게 다운받아서 딱 봐보면 자기가 타고 있는 배, 관심 있는 배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실시간으로 항적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몇천 개 되는 객실에다가 저희 솔루션을 올리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의 세일즈 목표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네, 거기서 이제 구매도 일어날 테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영상도 보고 네, 네. 게임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맵시는 이제 나중에 기술 상장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게 되나요? 전략이 어때요? 좀 감사하게도 저희의 기술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이 그런 투자자들과 이제 좀 협력을 해가지고 회사라든가 투자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처음부터 받으면 좋을 텐데. 네, 네. 저희 김주수 대표님이 그런 쪽으로 굉장한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또 사실 또 되게 그릇도 크신 분이고 해서 그런 투자들을 상당히 잘 받아오시거든요. 사실 글로벌 펀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포부를 마지막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 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그 사소한 판단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바다를 좀 대처한다,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선원이나 그런 판단들을 좀 안전하게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어 기술들이 지금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내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양 디지털 기술도 이제 그런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좀 가능성들을 저희 대표님 그리고 저희 박사님, 저희 직원들과 함께 좀 차분히 증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멋진 포부네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갔을 때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도시의 OS를 창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우리 스마트폰의 이 OS도 강력하잖아요. 네. 전 세계 배에 있는 운영 체제, 전 세계가 움직이는 플랫폼, 그런 선박 플랫폼으로 멋진 기업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제 금융에서 투자 경제로, 그것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연설 중에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무엇이냐면은 그 회사가 커져 나가는데 결국은 배당이 잘 안 된다든지 자사주만 쌓아둔다든지 물적 분할을 해서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꾸 사들인다든지,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해. 그래야만 상속이 쉬우니까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회사의 미래를 보는데 주식이 떨어져야 상속이 쉬운 이런 사회가 돼서는 우리 사회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도 없고 돈이 기업에 투자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도 벌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자산의 60%가 주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거기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기업으로 주식으로 갈 수 있도록 주식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변화,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코스피도 만두 가고 코스닥도 3천을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